너희 엄마는 지금도 내가 울적해 하는 것 같고 이러게 되면 나하고 대화 잘 되는 여성들이 좀 있는데 어머니는 그 여성들한테 갔다 오라고 어머니는 보내준다. 제가 저희 부모님 얘기로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님이 간혹 이제 밤이라든가 이렇게 될 때면 저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일어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느 북한 세대들과는 달리 저희 집에는 항상 보면 아버지는 일전도 못 벌어들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완전히 그게 진짜 신처럼 받들어 모셨던 그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이모님이 일본에 계셔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또 한 집안에서도 저희 집은 출신 성분이 극과 극인 거예요. 아버지는 서울이 고향인데다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던 데다가 뭐 6.25 때 뭐 대학 교수였는데 거기가 간첩단 소굴이었다라고 하지 막 이런데 어머니는 또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 자금, 그 다음에 이제 해방해서 건국운동을 할 때도 뭐 북한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출신 성분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0년대부터 어머니는 평양에 계속 올라오라고 이러고 그러면 부부가 갈라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어머니가 늘 그걸 이제 거절을 하셨고 그 당시는 북한에서 당원이 되려면 그 당시는 가서 이름만 적으면 당원이 될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당원이 될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애당초 가서 이름을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찾아와서 어머니 보고 빨리 당원이 되도록 가서 이름을 적으라라고 여러 번 와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끝내 이제 안 가셨어요. 그런데 살면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을 대하는 거, 또 아버님이 어머님을 대하는 거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두 분이 많이 존경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 일본에서 돈이 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오히려 아버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애들한테 돈 주지 말고 그 정도면 애들이 알아서 살 거니까 이제부터는 돈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일단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서는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모이게 되면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한 끼 먹고 싶어서 불렀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봉투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 애니 많지는 않아도 뭐 2장 매 형제들이 이제 2장씩 그 당시 북한에는 그게 엄청난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주면서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나는 안 주지 말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자녀들한테 좀씩이라도 줘라 해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감사하게 좋은 일에 잘 쓰길 바란다 라고 하고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이겨 먹었는데 늘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이겨 먹었던 게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늘 보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보다 한 수 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집에 왔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몰래 애들을 데려다가 아코디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아코디언은 한 학교에서 이렇게 소조라는 게 있어서 그 애들을 합법적으로 선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름이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성질나서 저 선생님 밑에서는 배울 게 없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나쁜 행동이 아니냐, 왜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지 않고 아코디언을 몰래 이렇게 해서 뒤에서 몰래 이제 가르치나,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나. 그 당시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해서 항의를 하는 애가 전혀 없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녁 때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네 생각에 내가 생각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늘 그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선생님이
부모님이 아니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고 아버지는 그때 왜 그렇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보고 몰래 이렇게 학교 손품을 가지고 왜 선생님 것처럼 몰래 선생님 마음에 드는 애들을 데려다가 몰래 가르칩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항의를 하면서 그때도 한 일주일 학교를 안 갔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 해도 누구도 욕을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냥 네 별대로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아마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제가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살 수 있었던 건 아버지 출신 성분이 바닥이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저 집안은 희망이 없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내놓고 뭐 될 대로 되라 해서 아마 던져진 그런 집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현명했던 어머니와 그리고 마음속에 많은 걸 가득 안고 있으면서도 그 사회에 표출할 수 없었던 그런 아버지의 그런 마음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야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되는지,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철 들어도 다 못 든다 하는 말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어떤 이제 분이셨냐면 저희 오빠가 대학 교수셨는데 그 이제 오빠를 고등학교 때부터 오빠를 쫓아다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그러니까 집안이 좀 간부다 보니까 오빠가 어디를 가면 어디를 이제 직장을 이동하면서 오빠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애들도 있고 이런데 오빠가 있는 대학에 이 여자가 대학 교수로 또 온 겁니다. 근데 뭐 이왕 가정이 있고 또 성품상 딴 여자한테 눈 돌릴 만한 이런 오빠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한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자주 이제 그 만나게 되고 뭐 대화도 하게 되고 이랬는데 그 정전이 돼서 어느 날 버스를 못 타고 오빠와 그분이 이제 함께 이제 퇴근길에 함께 오는데 그걸 우리 올케가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올케는 지금 가뜩이나 이제 그 여자가 따라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퇴근길에 둘이 함께 또 이제 퇴근하는 걸 길거리에서 보니 완전히 눈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빠가 지금 맨눈 팔고 있고 이 여자가 이렇게 목숨 걸고 쫓아다니고 있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요. 아버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들으시더니 저희 오빠를 이제 아들 일로 올라와라 라고 해서 오빠를 부르더니 며느리도 여기로 앉아라 이러시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야 너는 남자 나이 40에 어느 여자도 곁눈도 한번 안 주는 그런 남자랑 함께 살면 너는 좋겠냐? 응? 그래도 네 남편이 길거리 내놓으면 볼만하고 또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다닐 만큼의 가치가 있으니 그러는 건데 너는 그거 하나 이해할 그만한 그릇도 못 되냐. 너 그거 하나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다. 너 앞으로 이런 일로 두 번 다시 시댁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럼 알아서 네가 보따리 싸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고 와 진짜 뭐 우리 아버지인데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는 지금도 내가 울적해 하는 것 같고 이러게 되면 나하고 대화 잘 되는 여성들이 좀 있는데 어머니는 그 여성들한테 갔다 오라고 어머니는 보내준다. 왜 그런지 아냐? 그 여성들보다 어머니는 본인이 월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자는 바로 그래야 되는 거다.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시댁에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때 이제 보고 훗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오빠 보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야, 간 왜 그래 목숨 걸고 너를 그리 쫓아다니냐? 그때는 이뻤는데 지금은 어떻냐? 이제 남자끼리 대화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잘 보다듬어 줘라. 여자 마음이 허하게 되면 그런 의심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너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가도록 그렇게 아내를 잘 보다듬으라고 따로 이제 오빠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 아들 체면을 있는 대로 그래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오빠한테는 오빠한 대로 저희 올케가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이제 따로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올케 생일 때는 아버지가 따로 이렇게 이제 선물을 딱 준비를 하셔서 야 며느리야 일로 와라 라고 하고 책밖에 모르고 글밖에 모르는 남편하고 살아줘서 너무나 고맙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돼 있어서 아버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따로 이제 풀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들 속에서 자라는
이런 동안에는 너무나 몰랐어요. 했는데 나이 먹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우리 부모님들은 그 땅에 걸맞지 않게 그 사회 속에서 어떤 나쁜 다른 것들을 묻히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셨고, 또 자식이 어떤 고집을 부려서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걸 이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단 한 번도 안 하셨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독대를 하실 때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게 다 일어로 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듣고 다른 생각을 가지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도 이런 부모님들한테서 태어났고 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옛 추억 속에 부모님들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지만요. 저는 어느 날 이제 어버이날 밖에 나갔다가 한 그 여성분이 휠체어에 치매가 오신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이렇게 가면서 가신 걸 보고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나는 치매가 왔어도 옆에만 계셔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어머니라도 옆에 이제 모실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사시다가 부모님 때문에 짜증나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제 얘기를 꼭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픈 어머니도, 치매 걸린 어머니도 곁에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 우리 조금씩 마음을 좀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래도 내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도 덧없이 제가 부모님 얘기를 했는데 모두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